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차원에 대해서,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단순히,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라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상위 차원이 있느냐, 약간 그런 문제인데, 현재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또는 수학자들이, 어, 우리가 사는 세계를 11차원까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수학적으로, 답을 얻은 결과, 예, 계산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복잡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수학적으로 나온 어떤 결과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름 추측, 가정, 가설을 해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갈수록 그 인식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는 많이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면이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XY, Z축, 공간을 말하고, 4차원은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시공간을 얘기했죠. 요걸 4차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공간 자체를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공간 자체를 4차원이라고 보기는. 시간이란 부분을 이용해서 4개의 변수를 도움을 받아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란 걸 도입하지 않고 단순 4차원 공간을 하기는 X, Y, Z 말고 다른 한 축을 설정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이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간을 4차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올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다기보다는 얘기했던 이제 시공간인데, 시간 플러스 3차원 공간이죠. 총 4차원.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그래프로 이해하기 쉽게 푼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축을 공간이라고 본다면 시간을 별도의 축으로 놓고 이해를 하자는 거죠. 얘가 시간. 그러면 어느 기점부터 늘어나는 양이 있는데, 공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의 양이 늘어났다.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하나의 점이라고 좌표라고 본다 그러면 이쪽 좌표에서 이쪽 좌표로 갔다는 의미가 되죠. 변화의 양이니까요. 공간의 변화를 보면 되고, 이쪽은 위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초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시점에서 늘어난 특정 시점까지의 변화. 그럼 이거는 시간의 변화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은 시간이 1초, 2초 흐르고 있잖아요. 플러스 양의 방향성은 논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간에 따라 중력에 또는 어떤 힘에 따라서 시간의 양은 조금씩 변화량이 다를 수는 있어도 대략 이쪽으로 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공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면 속도를 낸다면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겠죠. 공간의 변화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변화시키기 힘든 변수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흐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공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있다 그러면 시간은 당연히 흐르니까 우리가 멈춰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뭐 우주선을 타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공간을 이동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체로 예를 들어서 원자라든가 이런 분자들의 진동수가 일정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시간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우주가 태초에 생겨났을 때 얻어진 그 운동량이라고 하나, 그 상태가 있는데 이 시간으로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게 간다는 거죠. 이 정도의 각도로. 만약에 어떤 물질이 그 공간에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받은 어떤 획득한 에너지에 의해서 공간의 움직임이 적으니까 이 벡터량 이만큼을 변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만히 정지해 있다면 요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이 길이만큼 갈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기존에 획득한 양만큼 절대치로 갈 수 있다면 공간을 이동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요 정도 양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거의 차이는 지금 이쪽으로 간 애는 시간이 제로입니다.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고 공간의 이동을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얘는 시간도 적당히 흐르면서 공간의 이동도 적당히 했어요. 얘는 공간의 이동 없이 시간만 흐른 상태. 이렇게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상대성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빛의 속도가 제한적인데
이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시간은 0에 가까워진. 고로 얘는 빛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빛이 움직이는 상태. 공간으로만 움직이고 시간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 요런 애들은 지금 우리 같은 물질들의 상태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우주가 생겼을 때 우리가 획득한 그 에너지의 운동량을 본다 그러면 여기 시간, 여기 공간. 우주 빅뱅을 어디쯤에 표시할지는 몰라도 뭐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를 빅뱅이라고 할게요. 빅뱅.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빅뱅의 상태가 나타났을 때, 폭발과 같은 상태가 나타났을 때, 이 빅뱅이 우리의 우주의 빅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우주보다 더 큰 차원의 빅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폭발과 함께 모든 에너지들이 밖으로 분산돼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빅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빅뱅이 여기서 시작되나 여기서 시작되나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요만큼 이동한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로 보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우주, 우리가 있는 상태, 요 상태에서 최초에 받은 힘에 따라 요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획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하는 요만큼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획득한 속도인 거죠. 이 벡터량을 보면 이만큼. 이게 우리 우주의 빛의 속도. 빅뱅 이후에 우리가 가장 획득한 절대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우주가 획득한 절대값이 요 정도의 벡터량인데, 예. 우리는 지금 지구 위에 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우리 은하도 어딘가 주위를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그리고 우주 자체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공간을 이동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 이동하는 값이 이 정도라고 하고, 그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서로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멈춰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국부적으로 어떤 물질들은 당초에 해당하는 그 입자들은 빛의 속도만큼 뭐 전자라든가 이런 중성자 원자 작으면 작을수록 빛의 속도만큼 다들 움직일 수 있는데,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 우주 빅뱅 초기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공간에서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은 시간이 최대한 빨리 갈 것이고, 그 움직임이 최대로 반영되는 입자들은 시간이 거의 가지 않는 상태로 빛의 속도,
일종의 빛이죠, 빛. 빛은 빛만큼 빨리 가는 열차 안에서 빛을 쏜다고 얘가 빛의 속도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이 안에 있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줄어들 뿐.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사고 실험,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빛의 속도만큼 모든 물질들이 다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공간의 그 변화량, 움직이는 거리가 빛만큼 많은 거리를 간다 그러면 얘는 정지된 상태, 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 만약에 원자, 소립자 이런 작은 애들, 거의 질량이 없는 애들이 정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시간이 얻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빨리 간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빛 에너지 같은 경우, 빛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지 않는 대신 공간을 우리가 받은 최대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죠. 빛. 공간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가면 갈수록 움직임은 덜하되 시간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물질화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질량인 거죠. 빛처럼 움직이면 질량이 0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시간에 따라 존재하게 되면, 물질화가 되면 질량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에너지 E는 mc 질량의 빛의 속도만큼 상대적으로 커지는 값이 되는 거죠. E는 mc제곱. 이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 이론으로 보면. 공간을 이동하는 쪽으로 꺾여 있으면,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얘는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만약에 시간축으로 꺾여 있으면 얘는 질량, 물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느껴지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은 지금 질량도 에너지니까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빛 에너지가 뭐 질량으로 변환되고 물질의 질량이 에너지로도 변환되니까요. 우리 몸은 뭐 다 빛 에너지로도 설명할 수가 있긴 할 텐데, 일단 물질이니까요. 근데 우리 몸 자체는 빛만큼 빨리 갈 수는 없죠. 고정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의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물질화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건 얘는 힘들다는 거죠. 이미 물질화가 돼서. 만약에 그 핵무기처럼 핵분열을 일으켜서 우리 몸 자체가 핵분열되고 핵융합되고 거기에 나오는 질량이 소실되고 해서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뭐 의식은 없겠지만 우리 몸 자체가 다 에너지로 변환되면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동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 에너지가 묻혀서 우리는 질량화된 물질로 기반이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시공간을 지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된다면 지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석하는 3일 후의 사건, 여기는 3일 전의 사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일 후의 사건이든 3일 전의 사건이든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 우리 존재는 그 현재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감각기관, 뭐 시각, 현재 들어오는 눈에 들어오는 그 빛 에너지, 이건 다 현재 기준인 거죠. 현재 그 망막세포, 눈의 망막세포에 자극이 받아서 현재 상태를 느끼는 거라서 오로지 우리의 감각기관은 현재 이 순간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빛 에너지가 부딪힌 이 순간의 정보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순간의 정보.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만 살아갈 수 있게끔. 현재에 속박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감각이 현재만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통시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시공간을 넘나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감각은 현재에만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현재에 속박되어 있는 시공간인데 공간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시간은 일정한 현재만 따라가는. 네. 단순히 3차원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가 시간관을 넘나드는 존재일 수 있는 이유가 의식은 우리가 과거도 기억하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과거,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정보만 있다 그러면 미래도 알 수 있고 과거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시공간을 넘나들어서 과거로도 상상할 수 있고 과거로도 상상할 수 있고 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떠나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이게 시공간을 넘나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 자체는 우리의 몸과 다르게 한 차원 높은 존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건 4차원 이상의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철학적인 얘기 중에 그 동굴 속의 역설인가요? 뭐 제가 까먹었는데 동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굴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빛이 보인다면 이 그림자가 빛이잖아요.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앞만 볼 수 있어요. 뒤는 볼 수 없고. 그러면 자기 빛에 의해서 비친 자기 모습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알게 되는 거죠. 검은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양.
자기 자신의 본 모습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평생을. 실제는 이 그림자 말고 자기의 어떤 몸,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또는 자기의 뒷모습, 입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지금 이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감각이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의 의식의 상상력도 제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상상력의 역량이 훨씬 높게 있는데 감각의 제한으로 인해서 의식도 지금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감각 자체가 현재 상태 기반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만약에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우르고, 또는 방법은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차원의 넘나든까지 우리가 감각을 보유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의 상상력이 더 넓어지고 차원 높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의식은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지금 그 세상의 상태가 이렇게 현재만 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지극히 제한적인. 안에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와 같이 사는 어떠한 물체가 있다면 같이 같은 시간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얘는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사는 애라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네, 같은 동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입자가 지금 이 시공간 4차원세계에 존재하는데 어떤 입자가 만약에 속도가 더 빠르다든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 눈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겠죠. 이 부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입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일 수도 있고 뭐 외계인일 수도 있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뭐 UFO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식은 요 아주 짤막한 현재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못 보는 거죠. 이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근데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상하고 해서 이 이외에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시간이 0이라 그러면 이 아래의 세상,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시공간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아래 세상, 마이너스 세상은 무엇이냐, 공간이 또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크게 이 좌표축에서 크게 마이너스 쪽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기준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준에서도 우리가 가는 이 시간의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면 같은 효과인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효과.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초, 2초 이 시간 방향대로 우리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간과는 다르게 지나가는 어떤 물질,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마주칠 수는 있어도 같은 공간에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까? 조절 가능?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공간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뭐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뭐 행성 간 왔다 갔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에너지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더 빠르게 가고 더 느리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타임머신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아이디어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지금 사는 이 상태에 우리 세상이 있습니다. 좌우로는 공간의 이동은 쉽게 할 수 있고, 시간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만큼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 속도로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간도 공간의 상태에 따라 시간이 이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종의 시간 정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리에 서 있으면 이 정도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가게 된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얘가 방향을 기울여져서 거의 시간이 정지된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은 무엇이냐? 지금 보면 질량이 아주 높은 물체는 중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옆으로 본 공간 왜곡이라고 그러면 빛이 공간을 따라가더라도 이 안으로 휘어져서 들어갑니다. 계속 말려 들어가겠죠.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곡의 정도가 심한 어떤 행성이라 그러면 만약에 블랙홀 정도의 중력이라 그러면 왜곡의 정도가 심해서 지금 중력이라는 거는 지금 가속도 g라고 하는데 중력이 있으면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네.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지금 우주선을 탔어요. 우리가 속도가 계속 추진을 해서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얘가 늘어나다 보면 빛의 속도에 다다를 거예요. 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빛의 속도로 시간은 정지되고 그럼 시간이 0인 때까지는 갈 수 있겠죠. 네. 우주선을 계속 가속했을 때 0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블랙홀에 들어갈 경우에 계속 가속이 되니까 얘도 언젠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되고 시간은 0으로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죠. 네, 우리 몸이 여기서 변환해서 여기까지는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가면 되죠. 이 상태 이후로.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을 빛의
속도 이상이 될 때까지 가속을 해보는 것이 방법인데, 우리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는 거가 어떤지는 아직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든, 그래서 빛의 속도까지 가속이 중력 가속도에 가속이 되든,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계속 빛의 속도가 넘을 때까지 계속 가속을 하든, 아무튼 가속이 된 순간이 있으면 이게 불연속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빛의 속도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이게 시간이 뒤로 간다는 거죠. 뒤로 간다는 건 과거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이라는 걸 지금 느낄 수는 있잖아요. 우리 눈에도 들어오고 빛이라는 게. 근데 빛보다 빠른 건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의 몸, 감각이 현재의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로의 흐름은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빠른 건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빛의 속도로 가다가 빛보다 빠르게 된다 그러면 그럼 사라지는 거냐? 이거는 아직 저도 잘 이제 모르겠어요. 갑자기 있다가 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될 텐데, 이 현상이 지금 관측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빛의 속도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 이상 넘어가면 시간은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온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 마이너스 시간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불연속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도를 꺾어주면. 그럼 과거 시간대로도 갈 수 있겠죠. 과거로의 흐름으로. 그러면 이 존재는, 과거로 가는 존재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것과는 다르게, 테이프를 거꾸로 틀어놓듯이 그 과거를 보면 이제 과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원하면 시간을 다시 반대로 틀어서 현재를 또 올 수 있는 거고, 시간을 더 빠르게 하면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지금 시간 조절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에 어떤 사람이 과거로 잠깐 왔다가 우리의 인식에 보였다가, 이 사람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외계인일 수도 있고, 왔다가 또 다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지금 이 타임머신과 같은 효과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우리 공간, 우리 우주에 대한,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